여러분 혹시 요즘 과자 봉지 뜯을 때 뭔가 허전한 느낌 받은 적 없으신가요? 가격은 분명 예전이랑 똑같은데 무게가 가벼워진 듯한 느낌, 양이 미세하게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게 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참치캔, 치즈, 심지어 치킨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전을 일이 아닙니다. 무려 중세 유럽 시대부터 써먹던 수법이에요. 오늘은 기업들이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가격 인상의 비밀을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현상의 이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영어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쓰는데요.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입니다. 영국 출신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는 2022년에 공식 등재될 정도로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현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평소에 사던 과자를 집어 드셨는데 가격표는 3,000원 그대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고 집에 와서 뜯어보니 분명 예전보다 양이 적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확인해보면 210g이던 게 190g으로 줄어 있었던 겁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받는 양은 줄었으니 결국 100g당 가격은 올라간 셈입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조사 기관인 랜딩트리가 2024년에 약 100개의 생활용품을 분석한 결과 무려 3분의 1이 팬데믹 이후 용량이 줄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품목은 휴지와 키친타올 같은 생활 종이류였습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2개가 용량이 줄었고 특히 엔젤소프트 화장지는 한 롤당 429장에서 320장으로 무려 25% 넘게 축소되었습니다.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켈로그의 프로스티드 플레이크는 24온스에서 21.7온스로 줄었고 그 결과 온스당 가격이 40%나 폭등했습니다. 과자 봉지가 점점 바람만 가득 찬 것 같다는 느낌이 괜히 드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슈링크플레이션보다 더 교활한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플레이션입니다. 스킨플레이션은 양은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치 겉은 똑같아 보이는데 속을 몰래 바꿔치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에서 비싼 코코아 버터를 빼고 저렴한 파뮤를 넣는다거나 소시지에서 고기 함량을 줄이고 전분을 늘리는 식입니다. 실제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나그라라는 회사가 만드는 스마트 밸런스라는 식물성 버터 제품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 64%였던 식물성 오일 함량을 39%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거의 40%나 줄인 것이죠. 소비자들은 바로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잘 녹지 않고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별 1개짜리 혹평이 쏟아졌고 소비자들은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겠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스킨플레이션이 슈링크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 줄어든 건 저울에 올려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저하는 성분표를 꼼꼼히 비교하지 않으면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맛이 달라지고 영양이 달라지고 심하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현상을 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품질이 쓰레기처럼 떨어졌다는 의미를 담은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드플레이션, 익스큐즈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핑계 대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물류비가 폭등했어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실제 비용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회주의적 폭리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진보 경제 연구 단체인 그라운드 워크 콜라보레이티브가 2024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와 3분기 인플레이션의 무려 53%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팬데믹 시작 이후로 따지면 3분의 1 이상이 기업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과거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40년 동안 물가 상승에서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공급망 위기니 하는 이유를 대면서 비용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을 올렸다는 방증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수석 경제학자 앨버트 에드워즈는 40년 금융 경력에서 이 정도의 기업 탐욕은 처음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2023년에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 삼아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그리드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종말을 볼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것이고 스킨플레이션은 질을 낮추는 것이며 익스큐즈플레이션은 핑계를 대며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 식품수요분석센터의 2024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75% 이상이 최근 한 달 내에 슈링크플레이션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나 중량을 자주 또는 항상 확인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바로 기업들이 노리는 허점입니다. 기업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선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서 10% 범위에서 살금살금 용량을 줄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챕니다. 봉지 크기도 비슷하고 손에 드는 무게감도 거의 똑같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가치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가 인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기업들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가격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행동 경제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절대 감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베버-페이너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1834년 독일의 생리학자 에른스트 하인리히 베버가 발견하고 이후 구스타프 페이너가 수학적으로 정립한 심리 물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절대적인 변화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 비율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손에 100g짜리 물건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5g을 더하면 무게가 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g짜리 물건을 들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5g을 더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거의 못 느낍니다. 무게 변화를 감지하려면 10g은 더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베버 법칙의 핵심입니다. 원래 자극이 크면 클수록 변화를 느끼려면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최소 식별 차이 또는 최소 인지 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JND라고 하는데 사람이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걸 마케팅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000원짜리 과자가 1,100원이 되면 어떨까요? 바로 알아챕니다. 10%나 올랐잖아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명확한 손실로 느껴집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g이 90g이 되면 어떨까요? 잘 모릅니다. 봉지 크기도 비슷하고 손에 드는 무게감도 거의 똑같습니다. 10%가 줄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2004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용량 변화에는 둔감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이 연구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보통 외서 10% 범위 안에서 용량을 줄입니다. 이 정도가 바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마법의 경계선입니다. 미국 조사기관 랜딩트리가 2024년에 분석한 100여 개 제품의 평균 감량률도 약 16%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에 큰 폭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줄여서 누적된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패키징의 마법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땅콩버터 브랜드 스키피가 사용한 수법이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당시 스키피를 소유하던 유니레버는 18온스 약 510g짜리 땅콩버터 용기를
16.3온스 약 462g으로 줄였습니다. 무려 3스푼 분량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용기 높이와 둘레가 이전과 완전히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비밀은 용기 바닥에 있었습니다. 유니레버는 용기 바닥을 안쪽으로 깊게 오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1.3cm 가까이 움푹 파인 것이죠. 밖에서 보면 높이도 같고 부피감도 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양만 줄어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제품을 집어들 때 용기 바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손에 느껴지는 무게감으로 판단합니다. 스키피는 이 허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전과 똑같은데 실제 내용물은 10% 가까이 줄어든 것이죠. 이 사례가 유명해진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권익 전문가 에드가 드워스키가 자신의 웹사이트 마우스 프린트에서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드워스키는 유니레버에 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였냐고 질문했습니다. 회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송비 증가를 핑계로 댔지만 용량 축소를 왜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법은 스키피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시리얼 회사들은 상자 높이와 너비는 유지하면서 앞뒤 깊이만 살짝 줄입니다. 진열대에 세워두면 정면에서 보는 크기는 똑같아 보이니까요. 화장지 회사들은 롤당 장수는 유지하면서 각 장의 폭을 줄입니다. 스콧 화장지는 장당 길이를 10.2cm에서 9.4cm로 줄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화장지 전체로 계산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처한 비용 압박의 현실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도 있습니다. 단순히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식량과 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밀 가격은 전년 대비 58% 폭등했고 곡물 전체로는 34%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2022년 평균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이는 2021년 대비 4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해바라기유 수출의 50%, 보리 수출의 18%, 옥수수 수출의 16%를 담당하던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이 공급선이 끊기면서 전 세계 식품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확보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비료 가격은 더 심각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전 세계 칼륨 수출의 40%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재로 이 물량이 막혀버렸습니다. 비료가 비싸지면 농작물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다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식품 제조업과 물류업의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류비 역시 유가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고객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몰래 양을 줄여서 마진을 지킬 것인가.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슈링크플레이션을 선택한 중소기업의 64%가 수익성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용 상승은 분명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서 설명한 익스큐즈플레이션이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업들은 인간 심리의 허점을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가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실질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들키면 원자재와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핑계댑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이 구조를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슈링크플레이션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그 충격적인 실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미국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금융정보전문기관 랜딩트리가 2024년 9월에 약 100개의 생활용품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팬데믹 이후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품목은 화장지와 키친타올 같은 생활, 종이류였습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2개, 즉 60%가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유명 화장지 브랜드의 메가롤 제품은 한 롤당 429장에서 320장으로 무려 25.4%나 줄었습니다.
키친타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롤당 165장이던 제품이 135장으로 18.2% 감소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지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괜히 드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도 폭발적인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 중 7개 약 44%가 용량이 줄었습니다. 한 유명 시리얼 브랜드의 패밀리 사이즈 제품은 24온스에서 21.7온스로 9.6% 줄었는데 온스당 가격은 오히려 40%나 올랐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양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훨씬 비싸게 사 먹게 된 것이죠. 사탕과 초콜릿 같은 과자류도 38.5%가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파티용 대용량 과자 봉지가 40온스에서 35.6온스로 11% 줄었고 또 다른 파티용 초콜릿은 42온스에서 38온스로 약 10%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스낵 과자입니다. 한 유명 치즈 과자 브랜드의 파티용 제품은 용량이 17.5온스에서 15온스로 14.3% 줄었는데 온스당 가격은 무려 135.3%나 폭등했습니다. 17센트에서 40센트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가격을 2배 이상 올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생활종이류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에 기여한 비율이 무려 3%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시리얼은 1.6%포인트였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해당 품목만 놓고 보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4분기에 주요 유통업체 8개사의 제품과 신고센터 제보를 포함해 약 45만 건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제조 상품이 4개, 해외 수입 상품이 5개였습니다. 얼마나 줄었을까요? 한 유기농 분말 제품은 200g에서 150g으로 무려 25%나 줄었습니다. 한 호박엿 제품은 300g에서 280g으로 6.7% 감소했고 수입 초콜릿 제품은 250g에서 200g으로 20% 줄었습니다. 캐러멜 사탕 제품은 41g에서 32g으로 22%나 축소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상반기 조사 결과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식품업체 제품 33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되었는데 감소율이 최소 5.3%에서 최대 27.3%에 달했습니다. 한차 제품은 티백 1개당 용량을 2g에서 1.5g으로 줄이고 전체 용량도 40g에서 30g으로 낮춰 25%나 감소시켰습니다. 치킨 너겟 제품은 540g에서 420g으로 22%가량 줄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용량 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9개 적발 제품 중 6개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3개는 고지가 미흡했습니다. 소비자 몰래 살금살금 줄인 것이죠. 최근에는 외식업계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순살 치킨 중량이 줄었다거나 고기 구성이 바뀌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5년 3월 외식업계 중량 표시, 의무화와 감시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방역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가 2023년 9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매대에 주황색 경고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용량이 줄었고 공급업체의 가격은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아이스티 제품은 1.5리터에서 1.25리터로 줄었는데 리터당 가격은 40%나 올랐습니다. 분유 제품은 900g에서 830g으로 줄었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350g에서 320g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유통업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한 글로벌 음료 기업의 제품 판매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4개국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매장에는 수용할 수 없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이 브랜드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유통업체가 제조사에게 공개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도 나서서 밀 가격이 내려가면 파스타 가격이 내려가는데 석 달이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석 달 뒤인 2024년 4월에 해당 음료 기업과 유통업체는 협상을 타결했고 제품이 다시 매장에 돌아왔습니다. 유통업체 임원은 오랜만에 못 보던 친구를 만나서 반갑다며 음료수 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소비자가 뭉치고 유통업체가 나서면 제조업체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식품 포장의 용량 변경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충분할까요? 미국 조사에 따르면 슈링크플레이션을 인지한 소비자 중 48%가 해당 브랜드를 떠났습니다. 66%는 그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의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자의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건 마치 유리컵과 같습니다.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깨지는 건 한순간이고 한번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간 자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양이 줄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불균형적으로 강한 감정적 반발이 일어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랑해온 브랜드일수록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대 소비자는 과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소비자와 연결됩니다. 누군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발견하면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유명 캐릭터가 쿠키가 작아졌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이 싫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게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능동적 감시자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불매로 매출에 직격탄을 날리며 기업의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인지한 소비자 81%가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취했습니다. 브랜드를 바꾸거나 대용량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를 선택하는 식으로요. 기업들이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 과자 봉지 무게만큼이나 가벼워진 소비자 신뢰를 되돌리기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번 무너진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신뢰를 쌓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경 회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의 사례를 악용한 기업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결국 기업 경쟁력의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담긴 축소라는 의미가 결국 기업 자신에게 돌아오는 셈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